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합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만남입니다. 법원이 다음 주 목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인분 등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사적 보복을 대신해주는 이른바 복수대행 조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합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지난해 9월 이후 157일 만입니다. 의제 제한은 없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입법 속도에 대해 수차례 답답함을 토로했던 이재명 대통령. 웬만하면 국회에 이제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합니다.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의제 제한도 없습니다.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강조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금융시장 활성화, 물가 안정 등에 대처하려면 국회 뒷받침이 절실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요구했던 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은 없습니다. 개별 정당과 다 이렇게 직접 소위 말하는 직접 대화,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야 대표 모두를 만나 관계를 재정립해야 집권 2년차 국정 동력에 탄력이 생길 것이란 이 대통령의 판단이 반영된 회동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전격적인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 성사 배경, 청와대 출입하는 서남빛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선 기자. 그러니까 지금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회동이 발표가 됐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 만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단연 민생 경제 회복입니다. 네. 이걸 위해서 지금 가장 절실한 건 국회의 협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루 전 발표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느껴집니다만 갑자기 추진이 된 건 아니고요. 네. 일주일 전쯤이었죠. 홍익표 정무수석이 장동혁 대표를 만난 이후에 만남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이후에 여야 대표 초청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합니다. 마침 설도 앞두고 있고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 장동혁 대표까지 청와대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가 됐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사실 이렇게 여야가 만나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게 여야 모두에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계속 입법 속도가 너무 늦다, 이런 불만을 좀 나타냈었는데 이 부분도 이번 회동이 성사된 배경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국회가 일을 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었죠. 네. 특히 청와대에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의 속도가 매우 더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여당도 예외는 아닙니다. 민주당의 경우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등 당내 여러 정쟁 현안들로 인해서 법안 처리라는 국회의 본업이 뒤로 밀려버린 게 아닌가. 국회에 대한 청와대의 지금 시각이 이렇습니다. 사흘 전 있었던 고위 당정에서도 실제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 모두 여당을 향해서 입법 성과를 내달라라고 강조를 했던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돌이켜보면 지난번에 있었던 이 정당 대표 초청 행사에는 불참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이번엔 이렇게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익표 정무수석이 장동혁 대표를 만났을 때 장 대표 측으로부터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겠다라는 뜻을 전달받았었다고 합니다. 네. 애초에 장 대표가 원했던 건 1대1 회담이었지만 이걸 내려놓으면서 청와대 제안에 응하게 된 셈이죠.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수회담 같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설 연휴를 앞두고 대통령을 만나 현장의 민심을 전달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 장 대표가 요청했던 영수회담이 내일 깜짝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직까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네. 물론 여야 대표 회동이 끝나고 추가로 잠깐이라도 대통령이 장 대표와 따로 얘기를 나눌 가능성이 있겠지만 청와대에선 현재로선 이건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한빛 기자였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야심차게 띄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는 일단 중단됐습니다. 정 대표는 당내 갈등 봉합에 나섰고 조국 대표는 민주당의 통합추진준비위원회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은 열어둔 모습입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깜짝 제안한 지 19일 만에 합당 논의를 멈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손을 맞잡으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선보입니다. 이어진 발언에서도 정 대표는 단합을 강조하고 합당에 반대했던 최고위원들도 정 대표의 결단을 반기며 깊어진 감정의 골을 메우고 나섰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가슴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표님의 충정 자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 대표가 합당 중단으로 흔들린 리더십을 추스르는 사이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꾸려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논의하잔 민주당의 제안에 화답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임받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선거 연대 여부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추후 필요한 계기에 소통이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합당 열차는 잠시 멈춰선 가운데 이제는 양당의 지방선거 연대가 성사된다면 어느 수준으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합당으로 불거진 갈등을 수습하는 와중에 여당에선 돌발 변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당 최고위원이 합당과 관련한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글을 올렸다가 급히 삭제한 겁니다. 야당은 불법 당무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전합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과 관련해 대통령이 찬성한다는 취지의 SNS를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이 올린 글에는 홍익표 정책수석을 만났다며 홍 수석이 전한 통합에 관한 대통령 입장은 찬성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심지어 통합 시점과 전당대회 방식까지 언급되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이 제기됐고 강 최고위원은 보자진 실수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바로 내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강 최고위원이 이미 실수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고 했지만 당내 다른 의원은 해명하는 내용이 썩 깔끔하지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드러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당무 개입이라며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제 와서 발뺌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불법 당무 개입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개혁신당도 대통령이 여당 내부 권력구도, 이른바 명청대전을 뒤에서 조율하고 있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합당은 양당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며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무 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중앙당과 시당 사이의 징계 공방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서울시당 윤리위가 강성 유튜버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가운데
중앙당 윤리위는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습니다. 징계 갈등 속에 지방선거 체제 전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어젯밤 강성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는 고 씨 발언은 민주화운동 역사를 부정해 국민적 갈등을 조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씨는 즉각 이의 신청으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중앙당 윤리위가 고 씨 혐의를 다시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중앙당 윤리위는 앞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한 점 등에서 고 씨에 대한 징계가 철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 윤리위에서는 한 전 대표 징계 반대 성명을 주도한 이유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소명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는 혹은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대구와 전남 나주를 찾아 민생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른 정치적 고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당대표인 제가 윤리 결정이 있기 전에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도부가 지역을 돌며 지방선거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계속되는 당 안팎의 징계 논란으로 당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아린입니다.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말과 장면을 전해드리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정태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정 기자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곤혹스러운 대표들, 양당 대표들이 나와 있는데 둘 다 상당히 좀 난감한 표정입니다. 우선 정청래 대표의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네, 3주간 합당을 두고 당내 갈등을 겪어왔던 정청래 대표. 어제 한 행사에서 야유를 받았습니다. 정 대표가 당대표 경쟁 상대였던 박찬대 의원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는데 들어서는 순간 일부 당원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리에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정 대표가 인사하고 자리에 앉자 이런 야유까지 등장합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축사를 시작하고 나서는 더 강한 야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청래가 진명인지 반명인지 오늘 조용히 해야 말을 똑바로 해야지. 선생님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 대표 다소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표정에서 난감함이 정말 느껴지는데요. 다음은 장동혁 대표에게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또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은 겁니까? 네, 장동혁 대표 오늘 텃밭인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죠. 어묵에 칼제비 면치기 먹방까지 선보이며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 식사 마치고 나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 마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국에 인버리면 집에서 드십니다. 장 대표가 빠져나가는 동안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연신연호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장 대표 절이냐 아니냐를 놓고 고심하고 있죠. 이 순간만큼은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곤혹스러운 대표들이었습니다. 네, 여러모로 쉽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여야 대표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따 대구 후폭풍이 최근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 관련한 얘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야당 의원이 그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판 붙었습니다. 네. 박충관 의원,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비판하던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거론하며 정부를 겨냥하자 김 총리가 발끈한 겁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든 걸 담당 A부터 Z까지 총체 어따 대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안보를 망치고 어디서 김정은 신기보호만 한다고. 어디서 그렇게 얘기할 수 이재명 있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 발언 이후에 정치권 공방이 상당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망언 사죄하라고 촉구했고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도
국군 모독이라며 완전히 제명감이라 반발했는데 박 의원 지지 않았습니다. 비판 대상은 군이 아니라 정부라며 명예를 훼손한다면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치열했던 대정부 질문의 연장전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설 연휴 직후인 다음 주 목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특검이 구형한 사형 혹은 무기징역 선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전 국민이 선고 순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설 연휴 다음 날인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선고를 맡은 지규현 재판부는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들은 이 재판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지난달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재판 이후 두 번째이며 전직 대통령 기준으로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이어 5번째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고 하루 3시간가량 기도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재판 실시간 생중계는 내일 열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에도 적용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고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장관이 이제 그 직원들이나 산하청한테 하는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오는 13일부터 윤 전 대통령 선고가 내려지는 19일 밤까지 일반 차량의 법원 출입을 금지하는 등 대대적인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전국 고액 체납자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던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뒤늦게 체납액 일부를 냈습니다. 감정가 80억 원대 역세권 건물이 공매로 넘어가 강제 매각될 처지에 놓이자 그제서야 백기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의 6층 규모 건물입니다.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소유의 부동산으로 감정가만 80억 원대에 달합니다. 지난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건물에 대한 공매 공고를 냈습니다. 최 씨가 경기 성남시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내지 않자 성남시가 압류 후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남의 이름으로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2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소송까지 벌인 끝에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지만 최 씨는 이를 내지 않았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전국 고액 체납자 명단 1위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전 공매 공고가 나면서 실질적인 압박이 들어오자 공고 6일 만에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13억 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했습니다. 추가적인 납부 계획을 말씀을 하셨고 조만간에 다 납부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성남시는 나머지 과징금이 일정 기간 내에 완납되지 않을 경우 공매 절차를 재개해 체납액 전액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약물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빼돌린 약물을 불법 시술소에서 투약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지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빕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애토미데이트를 더 놔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입니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여성. 현금 다발을 건네고 의사처럼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에게 주사를 맞습니다. 잠시 뒤 침상에서 나오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쓰러져 부축을 받고 일어섭니다. 또 다른 여성은 주사를 맞고 손을 벌벌 떠는가 하면 쓰레기통을 잡고 구토를 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원장실을 갖추고 돼지머리와 떡을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가 하면 간호조무사와 운전기사까지 둔 이곳. 겉모습은 피부과 병의원이었지만 실제로는 불법 시술소였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애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투약해준 시술소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이 강남 한복판 건물에서 피부 클리닉 간판을 내걸고 버젓이 영업해왔습니다. 이들은 아파트와 빌라를 임대해 불법 투약을 하고 출장 주사까지 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토미데이트가 마약류가 아니어서 적발되어도 중하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득하며 공범을 모집하였습니다. 약물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 등 2명은 해외 수출 물량인 것처럼 꾸며 앰플 3만여 개를 판매해 4억 원을 챙겼습니다. 앰플 1개 공급가는 3,870원이었지만 투약 단계에선 50배가 넘는 20만 원을 받고 44명에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급책과 중간 유통책인 조직폭력배 등 모두 17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예, 연휴를 앞두고 무거운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모텔에서 병든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건강 문제까지 겹친 아내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교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경찰차 한 대가 모텔 앞에 서더니 형사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추가로 도착한 경찰들이 모텔 위층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젯밤 충북 보은의 모텔방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편 A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애초 부부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모텔을 잡고 수면제를 먹었지만 실패한 뒤 약에서 깬 아내가 자신을 깨워 살해해달라 부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신도 따라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내는 건강이 안 좋아 거동마저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며칠 전 병원에서 골수암이 의심되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부가 워낙 가난하고 기초수급자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느꼈던 것 같아요. 부부는 장례비로 준비한 현금 500만 원을 챙겨서 모텔로 함께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아내의 목에 졸린 흔적에 대해 추궁이 있고 나서야 살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부분을 수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교옥입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갈림길에 선 20대 남성이 AI로 위조한 문서로 구속을 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통장엔 23원 뿐이었지만 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건데요. 판사까지 속았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이 법원에 제출한 통장 잔고 증명서입니다. 9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습니다. AI 플랫폼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위조한 가짜 증명서입니다. 실제 증명서에는 23원이 찍혀 있는데 원본과 비교해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남성은 이렇게 위조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판사를 속였습니다. 피해자에게 가로챈 3억 2천만 원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재판부를 속여 구속영장 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낸 겁니다. 하지만 보안 수사를 하던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송치가 되고 나서도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피해가 하나도 변제가 안 된 겁니다. 계좌 추적을 통해서 확인한 그런 사안입니다. 수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제가 직접 AI 플랫폼에 잔고 증명서를 넣고 위조가 가능한지 시도해 보겠습니다. 첫 시도 때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 금액을 수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명령어를 다양하게 넣고 여러 차례 시도하니 10분도 채 안 돼 20만 원 잔고가 9억 4천여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남성은 의사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도 이 같은 방법으로 위조해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사기 혐의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더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네, 경찰이 사람의 대변으로 사적 보복을 대신해주는 조직을 수사 중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운영자는 텔레그램에서 일명 특공대를 모집해 돈을 주고 인분 테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최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사건 추적해보겠습니다. 대문 앞에 뿌려진 사람의 대변으로 주택 주변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인분을 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초인종을 누른 뒤 약을 올리듯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다른 집의 현관문 역시 인분으로 더럽혀진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이곳을 찾은 두 남성은 집 앞에서 직접 용변을 보고 대변을 모아 던지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현관문에 레커가 어지럽게 칠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도 목격됩니다. 이들은 한 사적 보복 대행 조직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일명 특공대원이었습니다. MBN 취재진이 해당 조직이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에 잠입해보니 이들은 한 건당 80에서 100만 원, 한 달에 700에서 1000만 원을 주겠다며 특공대원을 모집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력사무소 신입 특공대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인력사무소 화이팅! 범행은 의뢰인이 대상자를 지정하면 특공대원이 직접 자택을 찾아가 인분 테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숨기고 싶어한 과거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종이를 이웃이 볼 수 있도록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적 보복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와 부산, 전라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특공대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예,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최민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사건 추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최 기자, 지금 사람의 대변으로 사적 보복을 대신한다.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세히 어떤 조직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MBN 취재진은 이 조직이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채널에 잠입해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인분 테러를 할 특공대원을 모집하려는 홍보방엔 무려 2천여 명이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예. 운영진을 포함해 특공대원, 의뢰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텔레그램방을 살펴보니 운영자는 조직의 단합을 위해 의뢰인에게 받은 돈으로 유흥업소 비용을 대납해줬던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특공대원들의 단합까지 책임을 졌다 이런 건데 운영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현재 운영자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와 직업 등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예. 텔레그램방 어디에도 운영자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운영자는 누군지 모르는데 조직은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의뢰인이 텔레그램방을 찾아와 특정인에 대한 보복을 의뢰하면 운영자가 대원에게 지시해 범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 MBN 취재진이 살펴보니 대상자 중에는 학교폭력 가해자나 투자 리딩방 조직에 계좌를 판매한 사람이 있었는데 진위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공대원들은 인분을 현관에 칠하거나 집 앞에서 용변을 보고 그 대변을 뿌리는 엽기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현관문을 교체해야 할 정도로 레커를 마구 칠하거나 개인정보가 담긴 종이를 이웃에게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봉투 속에 뭔가가 있네요. 네, 제작진이 모자이크 처리를 해뒀지만 봉투 속에 들어있는 건 바로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요? 네, 귀뚜라미 100마리를 풀어놓고 대상자의 부모나 주변인을 괴롭히는 악질적인 수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의 귀뚜라미에 참 당한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실시간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MBN 취재진이 보도를 결정한 오늘 새벽에도 두 건의 인분 테러 인증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예. 또한 취재진은 긴 추적 끝에 복수의 피해자를 접촉했는데요. 이들은 사적 보복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두려움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어 대대적인 경찰 수사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 이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민성 기자였습니다. 예, 국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총격 사건이 드문 캐나다, 그것도 작은 산골 마을 학교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해 10명이 숨지고 25명 넘게 다쳤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산골 마을 텀블러 리지. 이곳의 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Tumblr Ridge this evening. Over the course of the day,
This is a devastating and unimaginable tragedy we can't imagine. 175명이 재학 중인 작은 학교에서 용의자를 포함해 8명이 숨졌고 인근 주택에서도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친 사람도 최소 25명에 달하는데 이 중 2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ealized how serious it really was, so we all barricaded up the doors with some iron tables and sat in that room for around 2 hours. I was on my phone with 확인된 공범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사망한 용의자는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레스를 입었고 갈색 머리를 한 여성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범행 동기는 물론 용의자와 피해자들 사이 관계는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넨 안보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마크 카니 총리는 일정을 취소하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 정부가 피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겠다며 최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미국 유명 TV 앵커의 어머니가 납치된 사건의 관련자가 9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유력 용의자 영상이 공개된 직후였는데요. 하지만 실종 피해자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면을 쓰고 장갑을 착용한 괴한이 현관 앞으로 다가갑니다. 허리춤엔 권총으로 보이는 무기를 차고 식물줄기로 황급히 카메라를 가리기도 합니다. 지난달 31일 미 NBC의 간판 앵커 서베너 거스리의 어머니가 자택에서 납치되기 직전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9일째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현지 시각 10일 관련자 1명을 검거했습니다. And that woman says that it was her son who was her son-in-law who was detained. That he works as a delivery driver, occasionally driving up to Tucson and the Phoenix area. 해당 남성은 사건 발생 지역에서 60마일 떨어진 애리조나주 리오리코에서 차량 검문 도중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용의자와 동일 인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FBI는 수사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실종된 낸시 거스리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평소 쓰던 심박조율기 앱 연결이 끊어지고 현관에서 실종자 혈흔이 발견되면서 납치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We believe our mom is still out there. We need your help. Law enforcement is working tirelessly around the clock trying to bring her home. 앞서 납치범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몸값으로 약 87억 원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마저도 마감 시한이 지나고 진위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소말리아에서 55명이 탄 항공기가 이륙 직후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활주로 이탈로 이렇게 해안가에 착륙했는데 다행히 탑승객 전원 무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여애 기자입니다. 날개가 부러진 항공기가 해안가에 멈춰서 있습니다. 탑승객들은 항공기에서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현지 시각 10일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아데나데 국제공항에서 55명이 탑승한 항공기가 해안가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The aircraft overran on the runway and come to the pitch. No injury, no death. 이륙한 지 15분 만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회항하면서 활주로를 벗어난 겁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 트럭 한 대가 오르막길에서 뒤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차량을 멈춰보려 바퀴 쪽에 돌을 던져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다른 차량들은 빠르게 다가오는 트럭을 가까스로 피하고 트럭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집니다. 현지 시각 10일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 지역에서 쌀을 가득 싣고 언덕길을 오르던 트럭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며 사고가 난 겁니다. 트럭에는 운전자 1명만 타고 있었는데 다리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하철이 출발하고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옆으로 쓰러집니다. 함께 있던 남성은 그대로 자리를 떠납니다. 현지 시각 10일 미국 뉴욕 브롱크스의 한 지하철역 안에서 40대 남성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다 총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을 찾기 위한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상호관세 적법성을 따지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급한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을 향해 대미 투자가 늦어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건데 일본은 주무장관을 급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투자를 늦추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결정하기로 한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안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무역 합의 성과로 꼽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 나란히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We made a deal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that gives us money the likes of which nobody's ever seen before.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상을 워싱턴에 급파했습니다. 직접 투자 계획과 일정을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큰 5,500억 달러. 일본 내부에선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최종 판결을 앞두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이전에 투자 확정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워싱턴 정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공중제비를 도는 등 한층 진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젠 로봇들이 단순 시연을 넘어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산업 현장에 속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핵시설에서 맹활약 중인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을 이승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에이펙 정상회의 만찬장에서 바이올린 연주에 맞춰 춤을 춘 노란색의 로봇. 현대차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입니다. 당시 귀여운 춤꾼으로 박수갈채를 받았던 스팟이 이제는 첨단 센서를 장착하고 영국의 핵시설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좁은 계단과 거친 지형을 거침없이 오르내리며 감마선과 알파선을 측정해 방사선 물질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그간 사람이 직접 벽면을 문질러 오염도를 확인하던 시료 채취 작업까지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영국 원자력 시설 해체 현장에서 원격 조종자의 미세한 손동작을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일명 텔레 오퍼레이션 기술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From using something like Spot, it makes us plan the work better. 사람보다 훨씬 긴 시간 현장에 머물며 일관된 데이터를 수집해 작업 속도를 높였고 방독면이나 방호복 사용도 줄여 방사성 폐기물 감소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런 산업재해가 특히 많이 일어나는 곳 이런 데에 로봇이 들어가서 활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 데는 로봇들이 먼저 쓰여져야 돼요.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고위험, 극한 환경으로까지 로봇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산업의 지형도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어도 이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땐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하자 관망하던 거래가 꿈틀대는 모양새입니다. 세입자 있는 집을 팔 수 있게 된 다주택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고 무주택자들의 매수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9,5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한 달 전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31억 4천만 원까지 팔렸는데 지금은 28억 5천만 원의 급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의가 많지 않았지만 무주택자에게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하면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물건 나온 거 있어요? 싸게 나와요? 대기 미스도 만만치 않고. 세입자 문제로 막혀있던 다주택자 매물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6만 1,700여 건으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힌 지난달 23일보다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실거주 유예 방침이 나온 지 하루 만에 1,300여 건이 늘면서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에게만 실거주를 유예해 주기로 하면서 갈아타기를 계획한 1주택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나옵니다.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 도모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옮겨가는 트라이를. 그러니까 완전히 팔아버리고 가야 되는 거니까. 정부가 내일 오전 세부 시행 계획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숨통이 트인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 뒤에 복통이 계속된다면 이 단순한 채기가 아니라 담석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방치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데 살 좀 빼려다 건강까지 잃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40대 초반 이모 씨는 2년째 복부 통증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될 때는 소화제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 탄산수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효과는 없었어요. 검사 결과 담낭에 결석이 생기는 담석증 때문이었습니다. 담낭은 간 오른쪽 아래에 붙어 있는 기관으로 지방을 소화시키는 쓸개즙을 저장했다가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결석이 생기면 담즙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십이지장에서 소화 불량이 일어납니다. 결석 때문에 담낭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통증도 발생합니다. 최근 5년 새 담석증 환자 수가 20만 명대에서 25만 명대로 23%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나친 다이어트가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다이어트를 강하게 하면 체지방은 빨리 분해되지만 콜레스테롤이 대량으로 빠져나와 담즙에 섞이고 차츰 담석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선 이 씨도 하루에 방울토마토 2개만 먹고 등산, 수영, 헬스를 동시에 했는데 이후 담석증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담석증은 초기에 대부분 무증상이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치료가 늦어지면 합병증으로 이어져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한테서 이제 이런 급성 담낭염이 생길 경우에는 모르고 방치하고 계시다가 급성 폐혈증까지 오셔서 사망하시는 경우도. 전문가들은 빠르게 살을 빼고 싶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주기적인 검진으로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대체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의 양육비를 모른 척하는 걸까요? 이런 나쁜 부모의 신상공개 사이트가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불법 사이트를 다시 연 건 합법적으로는 사실상 양육비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과 제도의 한계를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 도심 한복판에서 미행이 이어집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살고 출소한 전 남편을 피해자가 쫓는 모습입니다. 저다 빌려 들어가네.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러 번듯한 집으로 들어가고 대표 번호가 본인 연락처인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도 목격됩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돈이 없다며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 노숙자 생활한다 거짓말을 또 하더라고요. 동거녀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안 되죠. 또 다른 피해자의 전 남편은 형기를 마친 다음 날 보란 듯 새 차를 몹니다. 못 보던 차를 새 차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좀 조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은 최소 3단계 소송을 수년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인 그야말로 끝판왕 제재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형량과 이 재산까지 쉽게 감추는 허술한 감시망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빈손이고 이 다른 행정 제재도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20년 동안의 소송에서 해볼 건 다 해봤다는 피해자는 현행 제도가 무력하다고 말합니다. 해외를 오가며 위장 전입한 남편이 돈은 돈대로 주지 않고 어렵게 받아낸 행정 제재와 감치 명령까지 피해간 겁니다.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사고과에 반영이 하니까 제발 좀 민원 제기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이 법이 약한 거를 자기네가 잡아서 뭐 감치명령이나 뭐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모두 입증해야 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양육자가 이 사람이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쫓아다녀야 돼요. 피해를 준 가해자가 증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야 되죠. 법대로는 소용이 없다는 절규 속에 불법 신상 공개 사이트에 얼굴 공개 예고를 받은 미지급자 70여 명은 5년 넘게 미뤄온 양육비를 서둘러 지급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추위가 풀리자마자 어김없이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도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 경북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전남과 경남도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하겠고요. 안개가 지면에 얼어붙어 도로에 살얼음도 만들어지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불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반짝 영하권으로 떨어져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로 출발하겠는데요. 낮에는 9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 광주와 대구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12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큰 추위 없겠고요. 내륙은 별다른 눈비 소식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